안녕하세요. 조희정 변호사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도 늘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황혼 불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불륜 사건이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요. 황혼 불륜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황혼 불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무서운 남편과 시댁에 눌려 살아왔던 아내들이 이렇게 살다가 숨막혀 죽겠다 이제 이러면서 결혼해서 탈출해서 홀로서기를 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구도라고 할 수는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요, 남편들이 도리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말이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외도와 상당히 관련이 깊더라, 이러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황혼불륜 케이스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례예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부부였어요. 각방 쓴 지 10년 넘었고 대화는 거의 안 했습니다. 돈이라든가 애들 학교 행사라든가 꼭 할 얘기가 있으면 그거는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더라고요. 제가 식사는 같이 안 하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애들이 같이 밥 먹자 하면 외식할 때만 같이 먹고 평소에는 같이 식사를 하는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결혼을 아내분은 왜 유지를 했느냐? 그거는 남편이 전문직이라서 생활비를 상당히 넉넉하게 줬고 그것도 꼬박꼬박 줬거든요. 그리고 각방 쓰고 대화를 안 할 뿐이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트집을 잡는다던가 뭐 폭언폭행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인생이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아내가 58세 남편이 60세 되는 해에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무의미하다. 당신과 아이들에 대한 도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나도 해방돼서 자유롭게 살래. 이혼해줘. 그래서 아내분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나 싫어, 이혼 안 해, 그냥 살자 이랬는데도 결국은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자, 이혼 소송에서도 아내는 끝까지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이게 남편이 절대 태도를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결국 아내분이 마음을 바꿔서 조정 이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혼을 하고 나서 밝혀진 사실인데 남편한테 오래된 상간녀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만난 지 10년도 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거의 10몇 년 동안 각방 쓰고 서로 모른 척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남편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요, 원래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내분이 상당히 현모양처 스타일이세요. 시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이 한 20여 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죠. 이 남편이 참 가정적인 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계속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냐? 그러면 워크숍 간다. 아니면 접대 골프를 가야 된다. 이러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나가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회사에 확인을 해봤더니 웬걸 접대 골프도 없고 회사 워크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상한 게 남편이 주말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옷에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고 그래서 남편한테 추궁을 했습니다. 당신 뭔가 있지? 그랬더니 남편이 딱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당신 우부증이야. 정신과 가봐. 이랬다는 거죠. 자, 그 사건 이후로 이 아내와 남편은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행동을 감시한다고 화를 내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믿을 수가 없고 자, 이상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크게 싸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더 이상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는 안 맞았어. 이러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가 이혼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을 나가서 또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한 3년 전부터 초등학교 동창하고 불륜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은 그동안 정말 효부였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달려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 편을 들어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팔이 안으로 긋죠. 그래서 시부모님도 더 이상 안 도와준다 하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재산을 받고 이혼하는 걸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또 한 사례를 말씀드려볼까요? 그 사건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아내분이 전문직이었어요. 그래서 뭐 상호 바쁘니까 뭐 싸울 일도 많이 없고 뭐 인구 부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나쁘지도 않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파트너 관계로서 잘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20몇 년 살았겠죠. 그 아이들 대학을 가고 남편이 은퇴가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정색을 하고 나는 당신과 결혼이 너무 불행했어. 너희 엄마가 내가 맨 처음에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때 반대하고 그때부터 나를 무시했잖아. 나는 당신 같은 집안 사람들하고 엮인 게 너무 참을 수가 없어. 이혼해.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20몇 년 전 얘기를 가지고서 지금 와서 불행해서 이혼하자고 하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남편이 트집을 잡으면서 이혼하자고 하니까 아내분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휴, 그 뭐 결혼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알았어. 그럼 네가 그렇게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래 이혼합시다. 하고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 협의서까지 쓰고 났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며칠 전에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여자랑 통화하는 것 같대.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를 한번 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한 2년 전부터 스포츠 동호회에서 어떤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동호회에서는 완전히 공인 커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는 남편의 불륜증거 수집을 해가지고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 그 황혼이혼 부부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부인분이 남편의 불륜증거를 수집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자, 황혼이혼 케이스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황혼 불륜하는 남편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